네, 지금 시각은 7시 23분입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6일 지방선거 레이스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의 선거 그리고 또 이슈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가직설 심재범 변호사,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강원도지사 선거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놓고 이광재 후보는 첫 번째 공약 실천이라고 밝혔고 김진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강원도 1호 공약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각각의 입장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법안 자체는 이제 25일 날 이제 법제사법위에서 의결을 거친 후 이제 본회의에서 26일 날 이제 통과가 될 것입니다. 네. 제 각 후보마다 할 말은 있을 겁니다. 네. 일단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출마의 변을 밝히면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조건 중에 첫 번째가 강원 평화자치도,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을 받아줘야지 5월 내로 처리를 해줘야지 자기는 도지사로 출마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임위원들을 만나면서 계속적인 설득을 했었고요. 그리고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공약 자체가 윤석열 후보의 강원도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 공약 실현이 되었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힘을 보여줬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 활동이란 측면에서는 그래도 점수를 굳이 준다면 이광재 후보한테 단 1점이라도 더 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아야 될 부분들은 도민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도민들이 기존에 이제 강원도 정치 지형 자체가 텃밭으로 불려졌습니다. 특정 정당의 텃밭으로 불려졌는데 지난 총선이라든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권이 지방정 권력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지난 대선에서도 양 후보 간의 이제 득표율 차이가 12% 정도였는데 그 득표 수가 12만 5천 표 차이였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당락이 바뀔 수 있는 캐스팅 보터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 이런 영향 때문에 사실상 충청도와 강원도가 전국 선거의 어떤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판세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린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정치권도 긴장을 하고 강원도에 어떤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특별자치도가 설치가 되면 강원도지사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중앙정부의 관계 이런 거보다는 그 도지사의 개인적인 어떤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도 지금 행정 권력은 국민의힘이 장악을 하고 있고 입법 권력은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당의 후보들 중에서 과연 행정 권력을 선택하는 것이 특별자치도 향후 운영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될지 입법 권력을 선택했을 때 특별자치도 운영에 도움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한 번의 지혜로운 유권자들의 선택이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나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자치도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서로 간의 성과들을 공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야 두 후보들 간에 공방이 오가는 것도 흥미로웠었는데요.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수위 보고서에 윤석열 정부 보면은 2025년도 실행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노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2025년도를 간다고 하더라도 기약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었던 것이고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이다. 강원도의 첫 선물이다라고 하는 강조를 했던 데 비해서 또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12년 전에 이광재 후보가 이계준 후보하고의 공방 속에서 이계준 후보가 제기를 했을 때 그 반대했던 거 아니냐. 실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못했던 것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자신에 있어서의 성과로서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좀 눈에 띄면서도 정말로 이 한 사안을 가지고도 서로 간에 치열하게 붙는 이런 매우 예민한 시기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는 조금 각이 다르게 좀 본다고 한다면 실제 이번 평화자치도를 보자고 한다면 이게 저희가 예상했던 내용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간판뿐인 자치도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고 한다면 우리가 모델로 했던 게 제주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부여하면서 출발했던 거고 출발할 때 법령이 무려 363조에 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강원도가 출발한 거는 23개의 조항밖에 되지 않고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특례, 그러니까 허영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평화, 특례시, 그리고 이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환동에 와 관련된
특구 지정 같은 경우에를 명시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빠져버렸던 것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심재범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누가 되느냐 또 어떻게 이와 관련돼서 내용을 채워나가냐에 따라서 법은 실제 재정보다도 정치법 같은 경우는 개정이 이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주재처하고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더욱더 리더십과 기획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선거에만 오늘은 집중해서 다시 한번 도민들께서 어떻게 앞으로 평가를 할까? 이 질문을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어느 후보의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까? 이렇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심재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에 대한 노력들은 분명히 이광재 그 후보와 다수당인 민주당이 힘이 세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 정부 아래서 윤석열의 새로 정부 아래서 실시됐다는 걸 봤을 때 이게 서로 간에 어떻게 도민들이 평가할지 아마 백중세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던 그러한 평가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춘천원주 강릉시장 선거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세 곳 모두 경쟁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특징적인 이제 선거구가 이제 그 춘천 선거구와 그 강릉 선거구입니다. 그 두 선거구의 공통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소속 후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예비 후보가 컷오프되어서 유력 후보가 컷오프되어서 경선에서도 배제되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다자구도를 형성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무소속으로 출마할 때는 항상 득표율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두 지역 다 어느 정도 지금 득표율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던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당에서 심사를 했겠지만 배제가 되어서 어떤 민주적인 절차의 정당성 문제에 있어가지고 문제 제기가 됐다라는 부분.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명분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두 선거구는 지금 비춰지는 모습이 다소 선거 구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춘천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육동환 후보 그리고 최성훈 후보 그다음 유강준 후보가 있는데 무소속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서로 경쟁을 벌이고 서로 표를 잠식하고 있는 상태이고 육동환 후보는 지지층을 결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반면에 강릉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어떤 그 지지층, 기존 지지층 결집력을 좀 다소 이완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중도층으로 아직 확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무소속 후보인 김한근 후보가 오히려 보수층뿐만 아니라 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도 잠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강릉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김홍규 후보가 국민의힘의 김홍규 후보가 상당히 우위에 선 것으로 보여지고요. 춘천 선거구에서는 육동훈 후보가 좀 다소 수월하게 선거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강릉 선거구를 말씀을 드리자면 강릉 선거구에서는 김홍규 후보는 집토끼만 잘 관리를 하면 되는 상황이고 김우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간 집토끼를 다시 끌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김한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김홍규 국민의힘의 김홍규 후보를 무력화시켜서 자신이 주인임을 내세워야 되는 각인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무소속의 변수가 춘천과 가르게 반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강원도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 단일화가 유권자 선택에 매우 중요한 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의 교육감 후보 중에서 강원도가 가장 많이 나온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비 후보만 하더라도 8명이었는데 지금 6명으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향별로 본다고 한다면 진보 후보가 2명, 그다음에 보수 후보로 분류되는 후보가 3명, 중도 후보가 1명이 되고 있는데 강원도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지금 3선이었던 민병희 교육감이 나오지 않는 관계로 해가지고 나머지 후보들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게 형성하다 보니까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1등부터 나머지 그 후보들까지 거의 한 자릿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매우 이례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또한 정책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위부터 나머지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내세우는 공약들이 대부분들이 강원도의 학력 문제를 좀 심각하게 봐서 그런지 기초학력 증가랄지 학력 신장에 대한 부분들이 다 방점을 찍고 있어서 굳이 변별에 대한 차이들이 없기 때문에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선택의 폭이 좀 좁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결과적으로는
지난 민병희 교육감 12년에 대한 교육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또 후보들 사이에게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전교조 후보에 대한 전교조 정책에 대한 호불호에 대한 부분들이 마지막 투표 심리를 자극할 변수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 지형부의 결집 현상이 앞으로 더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보, 뭐 보수 단일화 이 명칭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어떤 진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고 정책적으로 보수적인 정책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의도 자체는 그 유권자들의 어떤 지지 성향, 진영에 따른 지지 성향에 편승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합니다. 헌법상 교육의 중립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진영에 편승해가지고 득표율을 높이려고 제고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 자체는 상당히 반교육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금 후보분들 보면 수십 년간 교육에 몸을 담았던 분들입니다. 근데 강원 교육에 대한 어떤 그 도민들의 평가를 보면 상당히 박합니다. 신뢰도 없고 상당히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이분들은 자신의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의 어떤 회고를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은 지금 후보가 난립을 하다 보니까 과연 10%, 20%대의 어떤 득표를 가지고 당선이 결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후보를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봐야 될지 그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 제기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주 갑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원주 갑. 중앙기장과 터미널을 포함한 원도심과 기업도시, 즉 원주의 서부 지역인데요. 여기에 보궐선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궐선거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이광재 당시 국회의원의 사퇴로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비후보 등록이 5월 4일하고 6일 날 불과 지난주에 이루어지는 얼마 되지 않는 이런 기간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원주의 선거에 있어서의 보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 선거 저는 뭐냐면 두 가지 점이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는 이광재 후보에 있어서의 국회의원 사퇴를 원주 갑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현재 이 지역에 기업 도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정면 같은 경우에는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3,800명 정도의 인구였는데 지금은 3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도시 유권자 성향이라고 하는 게 수도권 편집하고 상당히 일치하게 하는 이러한 나타남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한데 결국적으로 이 도지사 선거에도 이 원주 각 국회의원 선거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정말로 혈투가 지금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원주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진영 논리보다는 철저하게 인물 위주의 어떤 선거 구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청무 후보 같은 경우에도 나름의 어떤 그 시정 평가가 상당히 좋은 평가가 있는 반면에, 그리고 박정원 후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인물본위 선거가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후보 사태가, 이광재 후보의 어떤 그 의원직 사태가 어떤 영향을 줄지, 긍정적인 요인일지 부정적인 요인일지, 그게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심재범 변호사님, 나철성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